여러분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퀴즈캐스터 최민준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내일이면 주말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어떤 거 할지 다 정하셨나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정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 미세먼지가 조금은 줄어들어서 그래도 숨쉬기는 좀 편해졌는데 오랜만에 창문도 좀 열고 봄맞이 대청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좀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발했네라고 스복비에비님께서 네, 이발했습니다. 머리 했는데 이발했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뭔가 더 깔끔해지는 것 같네요. 바다여우님께서 사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강아지 산책을 못 시켰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산책을 좀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좀 최근에 우울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신나게 좀 산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쌩얼이신가요? 라고 또 불러주셨는데 아니요, 오늘은 점심에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좀 많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신선한가요? 그리고 아기 물고기님께서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쿠아리움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면서도 뻥 뚫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우리 팡팡님께서 야, 역시 주말에는 덕키라랑 함께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덕키라 제작진들도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도 더 신나게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TH라이키님께서 방탈출 카페 가실 거라고, 배잘님께서는 주말에 출근하셔야 된다고. 사실 저도 내일 일이 있습니다. 저도 게임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을 할 예정인데 일요일은 아직 일정이 없거든요. 저도 심신을 좀 단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욱현님께서 최민주님 김 묻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채팅 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생긴 얘기하시고 어색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치근해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 속도를 더 빠르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불타는 금요일 밤 덕퀴즈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오늘은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덕퀴즈 라이브 1번.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만난 친구에게 지어진 이름은 철수, 영희, 프라이데이.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로빈슨 크루소가 식인종에게 잡힌 친구를 구해주고 나서 이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데요. 철수와 영희, 프라이데이 뭔가 어색한 거 하나 골라주시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1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친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프라이데이입니다. 왜 프라이데이냐? 친구를 구해준 날이 금요일이라서 프라이데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막 지었네요. 너 내가 금요일에 구해줬으니까 이름 앞으로 금요일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어준 거니까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기 전에 목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이 노래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목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이어지는 다음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2번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어젯밤 이야기를 부른 가수는 소방차,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제가 방금 부른 노래 있잖아요. 어젯밤에 난 내가 미워졌어. 사실 제 시대도 아닙니다만 이 노래를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를 하긴 했었어요. 요즘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노래인데 응답하라 1988에서 고경표, 류준열, 이동희 이 세 분이 이 가수가 부른 이 어젯밤 이야기를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잖아요. 1988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소방차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소방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했지만 오답이었고요. 원래 그룹은 사시사철 정말 영원하게 인기를 누리기 위한 마음으로 원래 그룹 이름은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가 그룹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서 소방차로 바꿨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 어젯밤 이야기가 될 뻔했지만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 당시 소방차는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 때문에 현재 아이돌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재 감별 문제라고 홍승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99%가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23,000분이 다 아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문제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3번. 나무 블록으로 탑을 쌓아 하나씩 빼서 쌓아 올리는 보드게임은 투호, 젠가, 공기. 여러분 보드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웬만한 게임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보드게임도 상당히 즐겨 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아마 이 게임은 아실 것 같네요. 나무 블록으로 쌓은 탑을 하나씩 빼서 위에 쌓고 하나 빼서 위에 쌓고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보드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률이 무려 93%네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젠가입니다. 젠가는 보드게임 하면 떠오르는 게임이잖아요. 보드게임 카페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보드게임은 역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게 좋잖아요. 아직 주말에 계획 안 짜신 분들은 주말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 카페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드게임 하고 나신 이후에 저녁에는 더 퀴즈 라이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볼 문제는 정답률이 반반입니다. OX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꿀벌은 침을 쏜 후 죽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열심히 날아다니는 꿀벌 있잖아요. 여왕벌이나 말벌 말고요. 꿀벌은 이게 꿀을 얻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양봉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달콤한 꿀을 얻기도 하는데 꿀벌은 침을 쐈을 때 이 침이 빠지게 되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정답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정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83%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O입니다. 꿀벌의 침에는 침 표면에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쏜 후 걸린 다음에 다시 날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장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침을 쏜 후에 죽게 된다고 하는데 호기심에 꿀벌에게 쏘이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도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꿀벌도 거기서 죽게 된다고 하네요. 이 굉장히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더 퀴즈 라이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5번.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자가 얻고 싶어하는 것은 지혜, 용기, 사랑.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주인공인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가 동행하는데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각각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인공 도로시와 함께 오즈를 찾아 떠나는 그 동화입니다. 이 중 사자가 얻고 싶어했던 것은 보기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용기입니다. 사자는 그냥 사자가 아니었어요. 용맹한 사자가 아니라 겁쟁이 사자였기 때문에 오즈를 찾아 떠나면서 도로시와 함께 용기를 얻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허수아비는 똑똑한 뇌를 갖고 싶어 했고요. 양철나무꾼은 이 Can you feel my heartbeat? 심장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오즈의 마법사 다들 읽어보셨죠? 네. 정답률이 무려 91%, 18,278분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6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지, 제한하는 구역은 레드존, 옐로우존, 블루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선 청소년의 통행을 일체 금지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설정했는데요. 색깔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이 존이 나오거든요. 자, 이 색깔, 금지하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레드존입니다. 와, 정답률이 31%밖에 되질 않았어요. 오답이 무려 67%. 빨간색만 보기만 하더라도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레드존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에서도 레드존 폭탄 막 떨어지잖아요. 거기 피하셔야 됩니다. 덕키라 지금 가족분들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신 청소년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레드존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7번.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는 그릇은 서진, 필세, 연정. 여러분 문방사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붓, 먹, 종이, 벼루입니다. 이 붓으로 글씨를 쓸 때 필요한 네 가지를 문방사우라고 하는데 붓으로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예를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중에 먹을 갈 때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그릇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정답은 연적입니다. 수적 또는 수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연적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한쪽은 물을 넣는 용도고요. 다른 한쪽은 원하는 만큼 물을 따라 쓰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붓으로 글씨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소했던 문제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4,286분께서 맞춰주셨고 이윤미님께서 모르겠다. 양동이라고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양동이는 아니었고요. 연적이 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8번. 희곡 맥베스에서 마녀들이 마지막에 앗아간다고 예언했던 것은 숨, 눈, 마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죠. 맥베스. 맥베스에서는 마녀들이 총 3가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마지막 예언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마녀들은 잠과 함께 이것을 앗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맥베스를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마음입니다.
맥베스, 너의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너를 슬프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잠을 빼앗아가리라. 너의 마음을 앗아가리라. 라고 맥베스에서 마녀들이 마지막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와, 오답률이 무려 45%가 넘습니다. 지금 6천여 분 정도가 탈락을 했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맥베스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맥베스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틀렸었습니다. 7,100분께서 현재까지 풀고 계신데요. 다음 문제까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9번. 옛날에는 우편 집배원을 뭐라고 불렀을까? 벙거지꾼, 발품팔이, 책회. 우편 집배원 또는 우편 배달부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 우체통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체통에다가 우편물을 넣으면은 집배원분들이 이 배달을 해주셨었는데 우편물 전달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주소가 제대로 써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아름 동네에서 물어서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1895년 가장 먼저 우편 집배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벙거지꾼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맞추셨죠? 6,100분께서 맞춰주셨는데 그 당시 우편 집배원은 감장 홀테바지에 저고리를 입었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우라고 써있는 이 벙거지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벙거지꾼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도 잘 전달이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또 이렇게 발달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6천여 분께서 현재까지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파이널 문제는 무려 사지선답니다. 잘 듣고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정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봉사운동은 헤비타트, 굿네이버스, 엠네스티, 위즈덤 홈. 사실 저는 살면서 이런 운동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 이 문제 봤을 때 정답 신동엽의 러브어스 아닌가? 빠바바빠빠 요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봉사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이 봉사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는 사전적 의미로 보금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1973년 밀러드 풀러 부부가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던 봉사운동이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 한국 헤비타트 운동본부가 발족됐다고 하는데요. 야, 정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됐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외한 5,300여 분께서 오늘의 위너가 되셨습니다. 자, 갑자기 분위기 덕휘라님께서 오랜만에 위너가 되셨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이라고 또 대화명을 적어주신 분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뭐 오늘 아쉽지만 내일이 또 덕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9번, 8번에서 틀리셨더라도 내일 꼭 위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DY362님께서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개강 파티 중간에 나와서 버스에서 덕휘라를 했는데 이만큼 또 버스 안에서 덕휘라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아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재 맞습니다. 사실 어젯밤 이야기 제 시대 맞습니다. 제 시대는 아니고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정원관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고백을 하네요. 빛공주님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행복의 작은 희망님께서 내일 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더 퀴즈 라이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윤소영님 저도 우승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늘파랑새끝님 블라님 모두 반갑습니다. 덕휘라 럼럼럼님 민주님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흰옷 입지 말아요 채팅 안 보여라고 스복 비에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채팅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흰옷을 안 입을게요. 네. 그럼 제가 다음에 흰옷 만약에 입고 오면 우통을 벗고 하겠습니다. 그럼 되나요? 모든 분들께서 싫어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김시현님 이름 좀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김시현님 반갑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색깔이 있는 제가 원래 사실 색깔 있는 옷을 자주 입고 왔는데 오늘 왜 흰색을 입고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코촉촉님께서 오늘 첫 우승하셨다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다크서클이 심해 보인다고 흰 옷을 입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퍼리님 반갑습니다. 신하나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혜진맘 혜진이 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리마 다이아 태어나 니태화님 모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세동이 우수님 흰옷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 초이스 문제가 없고요. 86년생이시네요 얘기해 주셨는데 86년생이네요. 86년생 근데 학교를 일찍 갔어요. 사실 학교 일찍 빠른 문화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빠른 86년생 이런 거 사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동성에겐 85년생, 이성에게 86년생으로 지냈던 학창시절이 기억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수님, 퀴즈형 오드님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요. 당첨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너분들 정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금요일 밤에 더 퀴즈 라이브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은 이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덕키라 재밌으셨나요? 금요일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 주간의 피로를 좀 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앞으로 저 나올 때 더 재밌고 재기발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랑 띠동갑이네. 나다님은 그러면은 74년생이신가요? 아니면은 98년생이신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랑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타는 금요일을 좀 즐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더 뜨거운 금요일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퀴즈 라이브 퀴즈캐스터 재미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